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결이. 안녕하세요. 모니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우다 대표 강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막 이렇게 한다고. 다일레이션은 트랜스 여성분들이 성별 확정 수술로 신질, 새로운 질을 만들고 나면은 이제 그 질의 길이와 직경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수술 후에 일정 기간 동안 이제 관리가 필요한데 흔히 봉사업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저도 네.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대체해서 쓸 수 있는 다일레이션 자체를 그냥 번역하면 확장이라는 네. 단어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냥 다일레이션이라고 얘기해요. 저도 다일레이션, 다일레이터. 되게 미지의 세계라고 해야 되나? 아하. 수술 방법이랑 또 연관이 있는 건지. 특히 태국에서 수술 받고 오시는 환자분들이 다일레이션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면은 살짝 우리 병원이랑 틀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방법이나 집도에 따라서 다일레이션 방법은 좀 달라지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수술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자세히 설명을 못 들으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외국에서 수술 받으신 분들은 뭐 언어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컨텐츠가 정말 필요하겠구나. 트랜스 여성분들이 성별 확정 수술할 때 사실 질을 만들고 만들지 않는 건 자신의 선택이거든요. 네. 수술 받으신 분들이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거를 배우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만약에 수술하게 되면 이런 과정을 하게 되는구나 미리 알고 수술을 결정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피우다 대표님을 모시고 얘기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저희 LGBTQ 플러스 센터에서 국내에서는 다일레이터가 없어서 국내 업체랑 같이 만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네. 대표님이랑 만들었는데 대표님 어때요? 실제로 환자분들이 뭐 구매하시고 하시는 데 어떤 얘기를 주로 들으셨나요? 이제 비슷하게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좀 무서워하시는 경우들.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하고 아플까봐 통증에 대한 걱정 그리고 관리, 삽입을 해야 되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제 수술하고 첫 다일레이션을 할 때 환자의 그 얼굴 표정이 너무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왜냐하면 통증도 있으면서도 이제 내가 질을 갖게 됐다는 기대감,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첫 경험이죠. 네. 내 몸에 생긴 새로운 공간에 대한 첫 경험. 환자들은 굉장히 사실은 통증이나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구나. 더 잘 설명해 줘야겠다. 근데 오히려 저는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통증이나 어떤 이런 거를 다 떠나서 가만히 누워서 한 자세로 오래 유지하는 게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다양한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그냥 끼고 앉아서 게임한다 이런 분들도 계셔요. 개개인마다 그걸 받아들이는 정도도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다일레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볼 텐데 먼저 윤활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대표님. 어떤 윤활제를 써야 될지. 보통은 이제 저희가 다이레이션을 할 때 윤활제를 좀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 말 그대로 윤활 역할을 잘 해주면서 조금 꾸준히 많이 써야 되다 보니까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수용성 윤활제 중에서 어느 정도 내 취향에 맞는, 너무 물기가 많은 걸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끈적이면 오히려 또 싫어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 있죠. 그럴 경우에는 실리콘 윤활제를 쓰는 것도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어요. 윤활제 그냥 집에 있는 로션이나 오일이나 이런 거 쓰면 안 되냐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몸에 잔여물이 남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이레이터하고 화학 반응을 해서 다이레이터가 소재가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윤활 역할을 많이 해주되 내가 이런 젤 타입에 좀 거부감이 있으면 실리콘 윤활제를 써주시면 되는데, 요런 데 끝부분에다가 실리콘 젤을 먼저 살짝 발라보세요. 그렇게 해서 한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이게 끈적끈적해지거나 색깔이 변색이 안 된다면 써도 되는 거거든요. 조금 더 이게 덜 마르고, 실리콘은 유지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아주 순하게 나온 실리콘 윤활제 같은 경우에는 잔여물이 안 남고 몸에서 나중에 다 말라서 분해가 돼요. 실리콘 윤활제는 가격대가 좀 비싸요. 그렇구나. 보통 한 3-4만 원거든요. 안 돼, 우리 많이 여러 써야 통 쓰거든요. 많이 써야 되니까 피부를 그 순간 부드럽게 했다가 나중에 너무 많이 건조하게 할 만큼의 글리세린이 과다 들어가 있지 않는 거라면 수용성 윤활제는 기본적으로 좀 무난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윤활제 같은 경우는 개봉을 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가 지나면은 이제 쉽게 또 세균 번식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아무리 성분이 좋아도 사이즈가 작은 게 좋을 수 있고, 또 어떤 윤활제는 아예 그래서 버튼을 이렇게 못 열고 돌려서 열게만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내가 쓰려고 하면은 뚜껑 열 때 또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선택하는 데서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다이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윤활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많이 써야 된다는 걸 조금 생각하면 그런 어떤 가격적인 면이나 이런 것도 따지지 않을 수가 맞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무색 무취의 네. 수용성 젤을 사용하시면 된다. 프로바이오틱스 들어간 것 같은 경우는 시스 여성 질에서는 이제 정상 균총이 있고 그 균이 네.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돼 있는데 재건한 질, 신질에서의 균종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프로바이오틱스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실제로 이거 프로바이오틱스 든 거 해봤더니 조금 뭐 냄새가 좀 개선되더라. 너 하시는 분들은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워낙에 대용량을 쓰기 때문에 네. 그냥 무색무취의 수용성 젤이 네. 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다이레이션 할 때 또 준비할 게 환경인데요. 상담을 오시면 문진표에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를 여쭤봐요. 이제 왜냐하면 이 다이레이션 과정 자체가 굉장히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 환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자세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다이레이터 삽입할 때 어떤 자세가 좋을지 저는 환자들한테 상체 조금 올리고 무릎도 구부리고 그리고 약간 벌린 상태에서 충분히 이완하고 하라고 말씀을 상체를 드리는데 왜 들어야 돼요? 누워서 다리를 드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편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죠. 삽입형 딜도 사용할 때도 약간 그런 추천되는 자세가 있나요? 질이 완전 일자는 아니니까 약간의 이제 각도를 틀어서 이렇게 삽입을 하라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경우 말고 그냥 질 자체에 뭔가 삽입이 되는 것 자체가 너무 긴장되는 행동이라 내가 좀 쉽게 긴장을 풀지 못하거나 너무 힘이 들어가거나 이럴 경우에는 다이레이터를 쓰기 전에 조금 워밍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진동이 되는 이런 삽입형 기구 있죠. 그런 것 중에서 아주 손가락 크기로 얇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진동을 약간 킨 상태에서 천천히 젤을 충분히 바르고 천천히 밀어 넣으면서 삽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삽입 자체가 조금 더 덜 긴장된 상태로도 가능하다. 근데 이것 또한 어떤 분들은 진동을 키면 근육이 더 긴장된다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진동을 키니까 확실히 더 긴장이 덜 된다 하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좀 사람에 따라서 그것도 다를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시도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원래 월경컵 같은 거 넣을 때도 다리를 벌리고 한쪽 다리를 변기 위에 올려놓고 숙여서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자세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네. 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렇게 추천하는 자세가 있긴 했는데 또 결국 말씀드리는 게 하시다 보면 본인만의 편한 자세를 찾게 된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사실은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과가 같이 해요. 다이레이션 할 때. 왜냐면 골반 근육 이완 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 트랜스 여성분들을 위한 물리치료, 이제 골반 근육 강화도 하고 이완하는 운동도 하고 이런 것이 수술에 같이 병행이 되더라고요. 사실 성기제금 받으신 환자분 중에 물리치료사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트랜스 남성분이신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선생님, 환자들 수술하기 전에 이 골반적 근육 운동 열심히 하라고 하세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골반적인 운동을 할 때 그게 보니까 또 최근 연구일수록 실제로 꾸준히 하면 효과가 있다는 자료들이 늘어나는 추세더라고요. 근데 골반적인 운동을 할 때 그냥 서가지고 샤워하거나 이럴 때 한 5분, 10분 동안 힘을 줬다가 뺐다가 케겔 운동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그렇게 케겔 운동을 케겔볼 없이 해도 효과가 있긴 하거든요. 케겔볼은 약간 아령 같은 거예요. 지금 다 하고 있죠? 지금 나도 이거 해야 되는데 나도 하고 있었는데 소름 지금 얘기하면서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가지고 제가 멀티가 안 돼가지고 제 리액션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말을 안 해서 계속 운동하고 있는 거지 지금. 네, 다이레이터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네네. 재료에 따라 나누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요즘에는 실리콘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실리콘, 뭐 스테인리스 스틸, 아크릴, 뭐 폴리우레탄 이렇게 이제 다양한 소재가 나오고 세척을 했을 때 잔여물이 남지 않는 비다공성 소재로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 아크릴이랑 폴리우레탄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스틸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딱딱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거잖아요. 딱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정말 신축성이 없고 딱딱한
느낌의 이런 소재로도 많이 나오고 또 폴리우레탄은 외부 기스에 강해가지고 네. 기스도 많이 안 가고 하니까 관리하기가 또 굉장히 좋고 음. 근데 이런 딱딱한 소재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테인레스 스틸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왠지 차가운 느낌 차가운, 때문에 예. 싫었는데 대표님은 오히려 그게 좋은 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스테인레스 스틸로 되어 있는 수동 딜도 같은 것도 보면은 이게 열 전도율이 좋으니까 뜨거운 물은 안 되고 미지근한 물에 이걸 담궈 놓고 쓰면은 열감이 좀 오래 가요. 아하.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릴렉스 하는데 아하.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하. 근데 이제 가격대가 이 소재 자체가 가격이 좀 비싼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그런 피부에 이런 딱딱한 소재가 닿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할 수 있어서 요즘에는 실리콘으로 많이 만드는데 이런 딱딱함은 덜 하지만 소재 자체가 또 비다공성이라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또 실리콘 느낌이 다 달라요. 실리콘이 되게 말랑말랑한 느낌도 있고 다소 좀 짱짱하고 단단한 실리콘도 있는데 그래도 다이레이터라는 용도 자체가 질을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용도다 보니까 실리콘을 조금 단단한 소재 실리콘을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커브가 네. 이렇게 있잖아요. 완전 일자가 아니라 음. 커브. 근데 실제로 우리 질도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제가 삽입할 때 네. 밑으로 넣었다가 직장에 닿는 느낌이 되면 이렇게 음. 올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자연스러운 커브를 만들려고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깊이를 네. 측정할 수 있도록. 네. 근데 이 제품 진짜 너무 좋은 것 아. 같아요. 나름 여기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 있게. 그렇죠. 이게 사실은 외국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다이어트. 아. 네. 유명한 브랜드고 이게 피우다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강직도는 있어서 확장은 가능하지만 또 실리콘의 장점이 이렇게 약간 움직일 수 약간은 있는 거니까 그 자연스러운 질의 커브대로 모양이 좀 바뀔 수 음.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얘는 이 세트들이 길이가 다 똑같잖아요. 깊이를 알 수 있는 선이 있는데 얘는 다 길이가 다르잖아요. 네. 뭐가 더 환자한테 좋은 걸까요? 사실은 길이가 똑같은 게 그죠. 좋죠. 질이 이제 완전 완벽한 원통형이 아니라 제일 안쪽으로 갈수록 좀 좁아져 있기 때문에 처음 다일레이션 할 때 작은 사이즈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 올려가라고 네. 말씀드리는 게 작은 다일레이터로 저 끝까지 넣었을 때 끝에가 다일레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직경이 충분하다고 큰 다일레이터만 넣게 되면 저 끝에 부분이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질이 자꾸 단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같은 길이로 두께만 다르게 해서 본인의 질 길이만큼 삽입을 하는 게 가장 좋긴 하겠네요. 근데 또 제가 보면서 궁금한 거는 이 끝 모양도 다 다르게 생긴 거예요. 얘는 약간 뭔가 뭉툭한데 조금 더 뾰족한. 근데 이거는 왜 다르게 만들어진 걸까? 이것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장단점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좀 네. 앞이 뾰족하면 늘 때 좀 쉽게 음.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장점도 있지만 수술 직후의 상황을 생각하면 결국 이제 끝에 부분이 봉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뾰족한 게 깁스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봉합된 거를 너무 자극이 되지 않을까. 관리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표면을 물과 비누로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면 잔여물이 남지 않고 만약에 내가 실리콘 윤활제를 썼다면 물에 닿기 전에 비누로 먼저 표면을 잘 문지른 다음에 이제 물로 헹궈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보관을 할 때에는 잘 건조한 다음에 잘 닦아서 마른 다음에 통풍이 잘 되는 파우치나 이런 데다가 이제 보관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깨끗하게 하려고 알코올로 닦으시면 안 돼요. 삶아도 되고 안 삶아도 되지만 삶는 거는 필수는 아니라서 만약에 삶고 싶으면 끓는 상태에서 저어서 그냥 한 2-3분 정도만 삶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질 만들고 나서 질 세정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제 초반기에는 이제 소독약이랑 물이랑 섞어서 하지만 나중에는 그냥 물로만 하고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샴푸통처럼 생기고 이렇게 노즐이 있어서 다일레이션 끝나고 나면은 이제 요 노즐을 그 공간 안에 요걸 넣고 이제 샴푸통처럼 뽁뽁뽁 하면은 요 끝에서 이제 물이 이렇게 나서 그럼 이걸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수술 직후에 관리 상처가 있을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일레이션 조금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네. 옵션 말고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시킨다면 어떤 것도 있을까요? 이미 지금 머릿속에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리고 한편은 좀 선생님한테 되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도 이번 계기로 다일레이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언뜻 들었던 생각은 이 삽입 자체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고 경험해보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부담이 된다라면 이게 보통 뭐 1단계부터 6단계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0단계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피부와 근육을 릴렉스하게 할 수 있게 뭐 열 전도율이 좋은 소재라든지 이런 거나 그 0단계에서는 진동 기능도 같이 할 수 있게 진동을 통해서 조금 더 워밍업을 이렇게, 하는 워밍업을 할 수 있는 아. 그런 것들이 있어도 저는 너무 좋을 것 같고 다소 딱딱한 단점을 보완해서 실리콘으로 만들 때 얇은데 길이가 짧으면 안 된다는 거 이제는 알게 됐으니까 그런 길이들도 조금 줄이고 이 손잡이도 좀 너무 넓지 않은 방법으로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게 됐어요. 더 좋은 다이어트를 만들어 갑시다. 그 팁을 많이 주셔서 같이 저희 꼭 아니, 열심히 근데 만들어봐요. 다이레이터 만드는 회사가 별로 없고 국내에서 그동안 없었던 이유는 사실은 모든 제품이 그렇듯이 네. 많이 팔아야 이윤이 남는 건데 사실 이제 수요가 그렇죠.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만들어주셔서 제가 항상 감사합니다.